물주먹이 연이어 쏟아지며 그의 외침이 힘을 더한다. 화권이 엄청나게 세다며? 청랑방이 뒷골목에서 그렇게 유명해? 이 개자식들아, 내 집을 다 부숴놔? 너희도 부서지는 맛이 어떤지 똑똑히 맛보게 해주마. 힘을 폭발시킨 그는 끊임없이 도발한다. 다시 받아봐라. 전세가 역전되어 얼굴이 멍투성이가 된 화라가 애원한다. 잠깐. 형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석시에이가 크게 외친다. 여산 승용패. 갑자기 물줄기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의 얼굴 위로 쏴아 쏟아져 내린다. 석시에이는 몹시 당황한다. 뭐야? 방전됐어.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분노한다. 하지만 다시 끌어모을 시간이 없다. 어쩌지? 화라는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하늘이 날 돕는군. 그는 득의양양하게 비웃는다. 보아하니 이 꼬맹이 아직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군. 여목권이 다시 뿜어져 나온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욕한다. 젠장, 또 쏘냐? 진짜 개자식이네. 정면으로 불꽃을 맞은 그가 고통스럽게 신음한다. 불길이 그의 몸을 맹렬히 감싼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는 물탱크 안으로 뛰어드는 것을 택한다. 화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는다.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가냐? 그는 물탱크 안에 가라앉아 눈을 뜨고 주변을 살핀다. 탱크 안의 기포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갑자기 수온이 올라가고 있어. 밖에 서 있는 화라가 계속해서 불로 물탱크를 가열하고 있다. 하하, 아주 푹 삶아주마. 너무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한 물탱크에 구멍이 뚫린다. 그는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물탱크는 이미 커다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사방으로 물이 뿜어져 나온다. 화라, 불길에 휩싸인 그가 솟구치는 물을 피해 달아난다. 어디선가 서만이 그의 위로 나타난다. 아이고. 온몸에서 번개를 뿜어내며 비웃는다. 던졌는데도 안 맞네? 물탱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그 폭발력에 화라의 부하들이 전부 튕겨나가며 옥상에서 추락한다. 석시에이도 예외는 아니다. 허공을 자유낙하하던 그는 무심결에 눈을 뜨고는 기겁한다. 서만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그를 낚아챈다. 그는 석시에이의 귓가에 작게 속삭인다. 타이밍 딱 맞았네. 그는 석시에이를 안고 말한다. 착륙 준비해. 석시에이는 잔뜩 겁에 질린다. 착륙이라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서만이 그를 옥상 위로 휙 던져버린다. 가라. 자, 다음은 꼬붕들 차례인가? 이 녀석들도 마저 치워야지. 그는 녀석들을 하나씩 차례로 붙잡는다. 서만은 번개처럼 질주하며 노란 궤적만을 남긴다. 그는 공포에 질려 기절한 여성 옆에 착지한다. 처리 완료. 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자신의 전과에 흡족해한다. 석시에이와 화라의 부하들이 토악질을 해대든 말든. 우윽. 석시에이가 눈물범벅이 된 채 돌아보며 소리친다. 당신 대체 누구야? 서만이 폼을 잡으며 검지를 치켜든다. 용조 특수행동대 대장. 서만이다. 석시에이가 그 말을 듣고 언성을 높인다. 얌전히 살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내 꼴을 좀 보라고. 석시에이가 그를 가리키며 묻는다. 저기, 설마 당신이 그쪽 사람이야?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화라는 속으로 부처님을 찾는다. 맙서사, 좆됐군. 서만이 비웃으며 노화를 쳐다본다. 마침 잘됐네. 널 찾고 있었거든. 석시에이가 몹시 의아해한다. 둘이 아는 사이야? 그가 대답한다. 그렇지. 그리고 덧붙인다. 2급 지명수배자. 영능계에서 악명 높은 속칭 노화. 그런데 내 놈 구역까지 기어들어왔단 말이지. 노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돌아서서 한마디 내뱉는다. 망할 꼬맹이,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라. 석시에이가 기고만장해져 소리친다. 자신 있으면 도망치지 마. 서만이 못마땅한 듯 앞으로 휙 날아가며 말한다. 거기 가만 있어. 이 자식부터 먼저 손봐줘야겠어. 석시에이는 경악한다. 저 속도가 사람 맞아? 노화는 눈앞의 문을 보고 도망칠 궁리를 한다. 하지만 순식간에 서만에게 가로막힌다. 어딜 도망가려고? 그는 욱해서 욕설을 내뱉으며 여목권을 날린다. 너무 빠르잖아. 제기라. 에라. 이판사판이다. 공격도 하기 전에 서만에게 턱을 정통으로 걷어차인다. 그의 얼굴이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다.
서만은 손에 뇌전을 응축해 전기 구체를 만든다. 녀석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박살낼 참이다. 그는 녀석을 쏘아보며 말한다. 너 방금 바람이 너무 세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기 구체를 정통으로 먹인다. 녀석은 처절한 비명만 남긴 채 10m나 튕겨 날아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 이쪽에서 서만은 여전히 태연하게 말한다. 안 들렸다고 했지? 석시에이가 전투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뜬다. 완전 일방적이잖아. 화라가 비틀거리며 일어난다. 콜록콜록. 젠장. 그는 이를 갈며 분노한다. 내가 이런 곳에서 쓰러질 줄 알고. 석시에이는 녀석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듯 놀란다. 그가 서만을 향해 돌진한다. 이 자식아. 서만도 맞설 준비를 한다. 아직도 덤빌 셈이냐? 뜻밖에도 노화는 그를 스쳐 지나간다. 죽더라도 널 길동무로 삼아주마. 서만이 당황하여 고개를 돌린다. 뭐? 온몸에서 불길을 내뿜는 녀석이 석시에이를 향해 곧장 돌진한다. 석시에이는 필사적으로 기술을 짜낸다. 고서구원술. 어디선가 나타난 물줄기가 그를 감싼다. 제발 부탁이다. 그는 질끈 눈을 감고 기도한다. 제발 성공해라. 무의식 중에 화라가 멈칫한다. 그의 간절함이 통했다. 거대한 물방울이 녀석의 몸을 감싼다. 녀석이 물속에서 발버둥 친다. 이게 대체 뭐야? 그리고는 불꽃으로 물방울 벽을 공격한다. 하지만 불꽃이 역류하며 녀석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말도 안 돼. 불이 역효과를 내기 시작했어. 뜨거워. 아, 안 돼. 화라는 기진맥진하여 주저앉는다. 석시에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후, 성공했어. 물방울이 터지고 녀석은 풀썩 쓰러져 기절한다. 그는 지쳐 헐떡거리며 무릎을 꿇고 말한다. 드디어 다 끝난 건가? 서만이 그를 빤히 쳐다본다. 내가 나설 필요가 없었군. 왜 그래? 일어설 힘도 없냐? 그가 지친 목소리로 힘겹게 묻는다. 이 사람들도 그렇고.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서만은 어쩔 수 없이 혀를 찬다. 예의가 없군.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7동 옥상이다. 와서 뒷수습 좀 해. 석시에이의 집 아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구역. 하지만 그 아래에는 도자만이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다. 여기가 석시에이 집인가? 그녀는 이전의 일들을 떠올린다. 잘생기고 빛이 나던 석시에이가 겉옷을 건네던 모습. 이거 입어. 괜찮으면 바람막이로 입든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진다. 아마 그녀의 마음속엔 그의 자리가 생긴 듯하다. 옷도 깨끗하게 빨았으니까 꼭 내 손으로 돌려줘야지. 짙은 흙먼지와 함께 거센 돌풍이 휙 불어닥친다. 비행기가 일으킨 바람결에 도자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며 흩날린다. 도자가 무심코 올려다본다. SC의 먹자골목. 석시에이는 유니폼을 입고 아르바이트 중이다. 신제품 할인 행사 중입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보고 가세요. 그는 숨이 차도록 호객행위를 한다. 이상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아니지.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잖아. 문득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라의 일당이 그를 향해 다가온다. 널 찾으러 왔다. 다리도 아프고 말이야. 이 꼬맹이 녀석. 그가 위협한다. 이번엔 절대 못 도망간다. 오늘 신고 원한을 한꺼번에 청산해주마. 그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친다. 당신들 이미. 어떻게 다시? 갑자기 하늘에서 새빨간 번개가 내리친다. 붉은 핏방울이 그의 몸 위로 후드득 떨어진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부릅뜬다. 잘못 본 게 아니야. 이 비. 왜 붉은색이지? 석시에이는 손에 쥐어진 마도를 느낀다. 입고 있던 알바 유니폼도 사라져 있다. 그는 마도를 내려다본다. 이건 속으로 의문을 품는다. 저 흙도 언제부터 내 손에 있었던 거지? 하늘에서 내리친 번개가 마도에 꽂힌다. 으아. 그는 발을 헛디뎌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한다. 번쩍 눈을 뜬다. 꿈이었구나. 아니야. 그는 손을 잔뜩 웅크린다. 안 돼. 그리고는 가쁘게 숨을 몰아쉰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머리를 감싸쥔다. 꿈이었나? 그의 뼈마디가 격렬하게 저항한다. 우두둑. 그는 고통스럽게 몸을 움켜쥔다. 너무 아파. 그는 낯빛이 어두워진 채 으르렁거리며 묻는다.
여긴 어디야? 반대편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서만이 얄밉게 대답한다. 하늘 위 있겠어? 석시에이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본다. 머릿속에 수만 가지 의문이 스친다. 하늘 위? 헉. 설마 나 죽은 거야? 나 주인공 아니었어? 서만이 윙크하며 대답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상 3만 미터 상공의 비행기 아니지. 석시에이는 눈물범벅이 되어 묻는다. 비행기? 그럼 나 아직 살아있는 거네? 아니지. 내가 왜 비행기에 타고 있어? 당신들 설마 납치범이야? 의자에 앉아있던 서만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돌린다. 너 코미디 배우냐? 그는 안경테를 쓱 올리더니 능글맞게 웃으며 의자를 밀고 그에게 다가간다. 헤헤. 서만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와. 멈추자. 석시에이는 식은땀을 흘린다. 그가 계속해서 말한다. 석시에이, 내 말 똑똑히 들어. 그는 자신을 가리키며 소개한다. 이 몸은 용조 소속으로 SC 영능자의 모든 일을 관할하고 있지. 그와는 상반되게 석시에이는 입술을 삐죽이며 믿지 않는다. 형씨, 중 두 병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서만이 의자를 뒤로 빼며 그를 똑바로 가리킨다. 꼬맹이, 내가 널 하루 이틀 지켜본 게 아니거든? 그 말을 듣고 석시에이가 몸을 웅크린다. 왜 날 미행했어? 대체 목적이 뭐야? 서만이 덤덤하게 말한다. 인정하든 안 하든 내 몸 안에 숨겨진 힘이 있다는 것쯤은 너 스스로도 어느 정도 느꼈을 텐데. 그의 확언을 듣고 석시에이는 잠시 굳어버린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떤다. 설마 이 사람 소흑도를 아는 건가? 서만이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간다. 그 힘은 아주 강력해. 하루빨리 정체를 밝혀내고 통제해야만 해. 석시에이가 당황한다. 잠깐만. 그가 검지를 들어 올린다. 아, 참, 이런 일도 있지. 아마 내가 꽤 신경 쓸 만한 일일걸. 석시에이가 인상을 찌푸린다. 서만이 진지하게 말한다. 우리가 내 몸 상태를 정밀 검사해봤거든. 그가 석시에이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내 심장에 총알이 하나 박혀 있어. 간단히 말해서 너 조만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석시에이가 즉각 반발한다. 이봐요, 아저씨.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다.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루시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필멸자의 몸은 역시나 쓰레기군. 내 나약한 육신은 곧 파괴될 것이다. 그는 무심결에 몸을 굳힌다. 뭐라고? 이게 악몽이 아니라 나 진짜 죽는 거야?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울리고 서만이 거만하게 제안한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우린 어떤 곳으로 가야 해? 내 영능만 확실히 파악되면 분명 널 살릴 방법이 있을 거야. 그가 이를 바득바득 간다. 그럼 만약에 내가 당신 말대로 영능자가 아니면 어쩔 건데? 서만이 입맛을 다신다. 글쎄, 내 상태를 보아하니 아마 진작에 시체가 차갑게 식어버렸겠지. 말을 마친 그가 시계를 들여다본다. 시계 화면에 위치가 표시된다. 즉시 알림이 울린다. 목표 구역 진입, 좌표 조정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는 흡족한 듯 의자의 등을 기댄다. 곧 도착이야. 착륙 준비. 석시에이가 비행기 창밖을 내다본다. 여긴.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비행기가 바다 위의 외딴 섬으로 향하고 있다. 여기가 어디야? 석시에이가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 비행기 안내 방송이 나온다. 진입 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을 뻗어 목걸이를 풀고 주머니에 챙겨 넣는다. 우악, 무슨 일이야? 비행기 안내 방송이 다시 울린다. 좌표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자기장에 진입합니다. 비행기의 진동에 그가 발을 헛디뎌 얼굴이 45도로 찌그러진다. 아이쿠, 번개같이 날아온 서만이 그를 마치 핸드폰 떨어지는 걸 봤듯이 낚아챈다. 그리고는 기뻐하며 소리친다. 다행이다. 안 깨졌네. 정작 석시에이는 뒤로 벌러덩 낮아빠진다. 아야. 그는 신이 나서 사진을 찍는다. 하하. 너 완전 바보 같아. 사진 하나 찍어둬야지. 석시에이가 화를 낸다. 이봐요. 그때 밖에서 미아가 뛰어들어온다. 야,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녀가 석시에이에게 다가간다. 아, 내가 서만이 주워온 그 애구나. 난 용조의 기계 전문가 미아라고 해. 그가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한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가 그의 볼을 꼬집는다. 오, 진짜 이상하네. 내 몸에선
연기가 쥐뿔도 안 느껴지는데.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만을 돌아보며 묻는다. 완전 이상해. 얘가 진짜 내 감시 대상이라고? 얘 진짜 영능자 맞아? 확실해? 그가 즉각 대답한다. 뭐랄까? 확신할 순 없지만 이 녀석이 노화랑 맞붙었을 때 일반인은 절대 못할 능력을 썼거든. 두 사람은 신나서 계획을 짠다. 그래서 일단 얘를 섬으로 데려가서 검사부터 해보려고. 그럼 천진한테 아주 샅샅이 검사하라고 해야겠네. 석시에이의 울부짖음은 안중에도 없다. 당신들 말투 진짜 소름 돋는 거 알아? 미아가 진지해진 얼굴로 말한다. 최근 들어 영능계 관련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종말에 대한 소문도 널리 퍼지고 있고. 이대로 가단 큰일 나. 서만이 안심시킨다. 내 말이 맞아. 영능계의 이면에선 누군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려고 해. 그 기회를 틈타서 말이지. 영능계의 질서를 수호하는 게 바로 우리 용조의 너무 사명이야. 걱정 마. 그러고는 다시 능글맞은 태도로 돌아간다. 오빠가 너도 지켜줄게. 꼬맹이 3회. 그녀가 분노하며 소리친다. 내가 몇 번을 단숨에 그를 업어치기 해버린다. 나보고 꼬맹이 3회라 부르지 말랬지. 서만은 아주 시원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이를 본 석시에이가 조심스레 묻는다. 저기 괜찮아요? 그는 대자로 뻗은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한다. 끄떡없어. 비행기 카운트다운 안내 방송이 나온다. 통제 권한 확인. 착륙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그가 놀란다. 이건? 서만이 머리를 감싸 쥐고 일어난다. 아, 매번 또 이렇다니까. 시작이네. 비행기 안내 방송이 살을 알린다. 그가 서둘러 뛰어가며 소리친다. 빨리 자리에 앉아. 미아가 자유낙하 모드를 켰어. 카운트다운 3. 석시에이가 바보처럼 멍하니 생각한다. 무슨 소린진 모르겠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은걸. 그가 다급하게 부른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와. 그가 대답한다. 가요, 가. 카운트다운이. 그는 허둥지둥 안전벨트를 매려 한다. 젠장, 안 채워져. 반대편에서 서만이 욕을 한다. 이 멍청아, 안전벨트 빨리 매라고. 카운트다운 1. 끝. 석시에이가 간신히 벨트를 채운 순간 카운트가 0이 된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의 진동이 멈춘다. 카운트다운 종료. 엔진의 굉음도 사라진다. 석시에이는 혼란스럽다. 대체 무슨 상황이야? 스피커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승객 여러분, 착륙을 준비해 주십시오. 방송이 끝나자 비행기가 기술을 숙이고 해수면을 향해 곤두박질 마치 친다. 허공에서 자유낙하하는 듯하다. 진동으로 인해 비행기 안에 물건들이 쏟아진다. 서만은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지른다. 우후. 반면 석시에이는 안에서 사경을 헤맨다. 돌풍에 바닷물이 밀려나며 거대한 원을 그리고 겹겹의 소용돌이 바람이 비행기를 감싼 채 수직 하강한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경악한다. 이걸 착륙이라고 부르는 거야? 비행기가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처박힌다. 깊고 고요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미아가 무전으로 지시한다. 워터 밸브 가동. 잠수 엔진 2번 수중 추진기로 전환. 양측 소나 패널 동시 가동. 심해 잠수 준비. 석시에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거품을 문다. 그 옆에서 서만은 태연하게 시계를 내려다본다. 그의 시계가 100을 가리킨다. 이제 겨우 100m라고? 비행선의 안내 방송이 이어진다. 200, 500, 1000. 주의. 현재 수압이 너무 높습니다. 그녀가 어두운 얼굴로 명령한다. 2단계 탄소 섬유 나노 보호막 가동. 계속 잠수해. 석시에이가 서서히 눈을 뜬다. 진짜 바다 밑바닥은 너무 어둡고 너무 차갑다. 아름다움이라곤 눈꽃만큼도 비행기 안내 없다. 방송이 울린다. 현재 수심 1200m. 그는 오한을 느낀다. 너무 추워. 생각해보니 도자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 옆에 있던 서만이 그를 쳐다본다. 일어났냐? 그가 석시에이를 다독인다. 기절할 만도 하지. 이제 다 와가. 미아는 계속해서 비행기를 조종한다. 도킹 포인트 준비 완료. 캐빈 도킹을 실행합니다. 비행기가 심해의 심연까지 도달했다. 목표 좌표에 도착했습니다. 미아가 조종석에 앉아 준비를 마친다. 우현 정박, 도킹 실행. 비행기 해치가 100% 도킹 완료되어야 열릴 수 있습니다. 서만이 그의 정신을 일깨운다. 어이, 정신 똑바로 차려. 비행기가 잠시 이동한 뒤 목적지에 그녀가 무심하게 알린다. 석시에이는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구역질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가 즉시 달려간다. 서만이 말릴 틈도 없었다. 야, 문은 그쪽이 아니야. 그는 바닥에 있는 쓰레기통에 온통 토해낸다. 미아는 그의 능력을 더욱 불신하게 된다. 고작 이 정도로 뻗어버리는데. 대체 어떻게 영능자라는 거야?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서만이 화를 내며 그를 끌고 간다. 살 것 같으면 빨랑 와. 그가 소리치든 말든. 저기, 잠깐만 나봐. 세 사람은 함선에 도착한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감탄한다. 우리 목적지가 바닷속이었다니. 이게. 옆에서 서만이 거만하게 입꼬리를 올린다. 헤헤. 그가 석시에이를 뒤쫓는다. 야,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돌아온 대답은 엉뚱한 질문이다. 이건 뭐야? 묻는 동시에 그가 악마 석상에 손을 댄다. 둘은 아웅다웅 다툰다. 이 바보야, 뭘 함부로 막 만져. 난 샛길로 가려고 했는데. 난 그냥 평범한 조각상인 줄 알았지. 세 사람이 해골 앞에 선다. 서만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한다. 에휴, 관두자. 이왕 파수꾼의 문이 작동한 김에 간단한 테스트나 한번 해보자. 석시에이가 올려다본다. 이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골이 거대한 형태로 변신한다. 서만이 그제야 설명을 덧붙인다. 이게 파수꾼의 문이야. 그가 즐거운 듯 지시한다. 손 올려봐. 검사 받아야지. 그가 되묻는다. 손을 올리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올린다. 이렇게? 그의 손에서 신비한 영능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 석시에이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건 대체 뭐지? 아주 특별한 느낌이야. 그는 이 빗줄기들이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낀다. 무언가를 탐색하는 것 같아. 뒤에서 서만이 설명한다. 내가 진짜 영능자라면 이 문이 널 위해 열릴 거야. 미아도 그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다. 파수꾼의 문이 반응했어. 이 녀석, 진짜 영능자가 맞나 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 그를 두렵게 만든다. 헉,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빛이 터진다. 순식간에 문이 쾅 닫히고 번쩍이는 빛과 함께 그는 저 멀리 튕겨 날아간다. 서만도 그 광경에 기겁한다. 헐, 미친. 석시에이가 고통에 울부짖는다. 저기요, 이거 대체 무슨 문이에요? 완전 전기 문이잖아. 미아가 고소하다는 듯 놀려댄다. 하하, 얘 탈락했어. 이 잘생긴 오빠가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서만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는 속으로 고뇌한다. 이상하네. 영능자가 아니라면 애초에 파수꾼의 문이 처음부터 배척했을 텐데. 아깐 누가 봐도 분명 반응했잖아. 세 사람은 눈앞의 문을 멍하니 바라본다. 미아가 앞장선다. 이 아가씨가 먼저 나설까? 석시에이가 주의를 준다. 조심해요. 감전되면 엄청 아프거든요. 서만이 그에게 다가간다. 파수꾼의 문은 모든 영능자 방문객을 기록해. 당연하지만 오직 영능자만이 이 문을 열 수 있지.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럼 아까 날 감전시킨 건 내가 영능자가 아니란 증거잖아? 서만이 얼버무린다. 꼭 그렇다고 확신할 순 없어. 보아하니 넌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이 의아하다. 검사는 아까 다 한 거 아니었어? 저편에서 미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문 안쪽은 눈부시게 밝은 세상이다. 영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그들을 재촉한다. 빨리 오시죠, 다들. 석시에이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맙소사, 나 지금 꿈꾸는 거 맞지? 서만이 주의를 준다. 군말 말고 쟁걸음으로 따라오기나 어서 가자. 해. 세 사람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의 눈앞에 영야도가 나타난다.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도시다. 그는 당황하며 덜덜 떤다. 바닷속에 거꾸로 매달린 도시라고? 이건 분명 환각이야. 비행기에서 대체 나한테 뭘 먹인 거야? 서만이 그의 태도를 꼬집는다. 시끄럽네. 저기가 바로 우리가 갈 영야도야. 그는 여전히 놀라 멍하니 서 있다가 옆에 선 두 사람의 한심하다는 눈빛을 받는다.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 미아가 윙크하며 쾌활하게 말한다. 저기서 타면 돼.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녀가 설명을 덧붙인다. 영야도 내 지정된 유일한 이동 수단이야. 밑에서는 여전히 석시에이의 투덜거림이 들린다. 세상에나.
당신 지금 나한테 롤러코스터 타라고 꼬드기는 거 아니지?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서 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석시에이가 작게 속삭인다. 바닷속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서만이 무심하게 대답한다. 지금이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신입생 모집 기간이거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인다. 온통 외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살라살라 떠들고 있다. 그리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뀐다. 모집? 여기가 학교야? 열차 안내 방송이 울린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석시에이가 낯선 사람 곁으로 다가간다. 드디어 탔네. 그가 두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는다.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인데 안전벨트는 어딨어? 이동수단이 쏜살같이 출발한다. 슝! 영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성에 의해 그의 몸이 뒤로 확 젖혀진다. 그와 동시에 앞에 앉은 노인의 목도리를 꽉 부여잡는다. 으아! 노인은 숨이 막혀 컥컥거린다. 캑! 미처 말릴 새도 없이 서만이 명령한다. 당장 손 놔. 미아가 그를 안심시킨다. 너무 긴장하지 마. 절대 안 떨어지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얼른 손을 놓는다. 하마터면 할아버지를 서천행 특급 열차에 태워드릴 뻔했다. 서만이 차량의 구동 방식을 설명해준다. 열차 내부는 자체적으로 중력을 끌어당겨 어떻게 이동하든 안전하다는 뜻이지. 그가 목소리를 높여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더 미친놈처럼 굴면 그땐 아예 밖으로 던져버릴 테니 알아서 날아가. 그는 지지 않고 사납게 쏘아붙인다. 뭐 어때서? 당신이 일찍 말 안 해준 탓이잖아.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시몬의 시선이 끌린다. 그의 눈이 석시에이의 모습을 쫓는다. 저 녀석은 누구지? 열차와 함께 360도 회전한다. 선로가 움직이며 마침내 거꾸로 된 도시와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된다. 그는 감탄한다. 정말 신기해. 그는 호기심에 창가 쪽으로 자리를 바꾸며 멈칫한다. 잠깐만. 바보 같은 상상을 떠올린다. 저기, 그럼 나도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되는 건가? 미아가 그의 호기심에 답해준다. 영야도의 코어 에너지가 특수한 중력장을 형성해. 지구의 중력과 반대되는 힘이라 거꾸로 매달렸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 거야. 그는 여전히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 코어 에너지, 정말 신기하네. 서만은 이런 일이 이미 익숙하다. 코어 에너지는 항상 미지수지. 듣자 하니 도주 본인만 그걸 본 적이 있다더군. 석시에이가 화들짝 놀란다. 도주도 있어? 이런 곳을 지을 정도면. 그 도주라는 사람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서만은 바보 같은 그를 놀려댄다. 그 영감탱이가 확실히 보통 사람하고 다른 구석이 좀 많지. 안 똑같아. 전혀 안 똑같고 석시에이가 말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도주에 대해 떠들어댄다. 평소엔 미치광이 늙은이 같아. 정상이라곤 눈 씻고 멍청한 주제에 자기 잘난 맛에 산다니까. 도주가 참 별난 사람이긴 하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아가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 야. 그 후론 두 사람이 흠씬 두들겨 맞는 소리만 들려온다. 닥쳐. 어디서 뒤에서 험담이야. 서만은 얼굴이 엉망이 된 채 아첨하며 둘러댄다. 아닙니다. 위대하신 아니고요. 원장님의 광기와 냉철함은 제 알량한 식견으론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죠.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석시에이 역시 옆에서 얼굴을 감싸 쥐고 묻는다. 그는 원장? 의아해한다. 원장이 영야도 도주야? 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인데? 돌아온 것은 서만의 대답이다. 여기? 사실 여긴 학원이야. 그가 단언한다. 영능자만 받아주는 학원이지. 영능자? 그가 따라 말하자 서만이 설명을 이어간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동족은 동족끼리 뭉쳐야지. 들을수록 석시에이는 찜찜하다. 그럼 왜 꼭 바닷속에 지어야 하는데? 보통 물밑에 짓는 건 감옥 같은 거잖아. 그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학원 왠지 아주 수상한데. 참다 못한 서만이 버럭 화를 낸다. 이 자식아. 너 호기심 천국이냐?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그도 지지 않고 소리친다. 아니, 내 말이 틀려? 아직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라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시몬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한다. 그의 눈빛에 신비로운 힘이 번뜩인다. 어허, 저 녀석은 대체 누구지? 꽤 흥미로운걸. 그가 옆에 앉은 자에게 지시한다. 저기 저 아시아계 흑발 꼬맹이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바로 다이애나다.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선을 긋는다. 나의 왕자 전하. 저는 전하의 추천인이지. 전하의 하인이 아닙니다. 시몬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다이애나 양. 올해 신입생 중에 어떤 자들이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저 녀석한테서 짙은 안개가 보이거든. 그녀가 살짝 놀란 기색을 보인다. 오, 호루스의 눈을 가로막는 신입생이 그녀를 힐끗 쳐다본다. 아,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석시에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저 안개 너머엔 분명 아주 흥미로운 게 있을 거야. 다이애나가 흥미를 느끼며 채찍을 거머쥔다. 그래? 그럼 내가 낚아채 오지.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제지한다. 너무 경솔해. 열차 안내 방송과 함께 승객들이 하차한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질서 있게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만 일행도 열차에서 내린다. 영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석시에이는 제 눈을 의심한다. 와, 여기가 진짜 바닷속이라고? 파란 하늘의 흰 구름은 또 뭐고? 얼빠진 듯한 그의 모습에 서만이 결국 넌지시 알려준다. 저건 그냥 생태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가짜야. 이쪽으로 와. 그가 두리번거리자 어디선가 서만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 특권 통로로 가는군. 저 녀석은 원장 영감한테 온 걸 들키기 싫은 거야. 그는 깨닫는다. 역시 도주 딸내미라 특권이 있구만. 하? 서만이 그를 힐끗 보자 눈빛이 번쩍인다. 특권 통로가 그렇게 좋아? 문제없지. 줄 서는 건 질색이니까 우리도 무조건 특권 통로로 간다. 다이애나가 자신이 알아낸 자료 뭉치를 시몬에게 건넨다. 이게 올해 신입생 전체 자료야.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다. 기묘하군. 그가 덧붙인다. 그 녀석은 올해 신입생 명단에 없어. 자료를 넘기던 그가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속으로 생각한다. 왠지 아주 조만간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 숲속 어딘가로 화면이 바뀐다. 석시에이가 죽은 동태의 눈가를 한 채 체념한다. 특권 통로는 무슨? 그는 담장 위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담 넘기가 있다. 특권이냐? 아래에 있던 서만이 그저 웃으며 지시한다. 입 다물고 따라오기나 그가 화를 내며 욕한다. 사기꾼 자식. 서만이 땅으로 쿵 떨어지며 구른다. 아야. 그는 고통에 머리를 감싸쥔다. 아파라. 그가 의아해한다. 우리 담 넘다가 만약 걸리기라도 하면 귀찮아지는 거 아냐? 서만이 검지를 입에 대며 은밀히 수신호를 보낸다. 특권 통로인데 당연히 걸리면 안 되지. 그는 불안감을 느낀다. 여긴 좀 지나치게 조용한 것 같지 않아? 그가 순식간에 발길질을 날려 석시에이를 바닥에 나뒹굴게 만든다. 그가 당황한다. 아, 왜 발로 차고 그래요? 때마침 총알 한 발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서만이 다급히 재촉한다. 멍 때리지 말고 뛰어. 반사신경이 둔한 그는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눈물만 못하고 주룩주룩 흘린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이봐요. 날 이딴 역 같은 곳에 왜 끌고 온 거야? 서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쉿. 녀석들이 오고 있어. 석시에이는 영문을 모른다. 녀석들? 총을 든 자들이 두 사람을 겨냥한다. 타기 든 2명. 위치 확인. 총으로 무장한 정체불명의 집단이 온몸을 가린 채 작전 개시를 알린다. 그들이 다급히 무전한다. 타깃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샅샅이 수색해. 나저 석시에이는 이런 상황에 익숙지 않아 헐떡거린다. 하, 진짜 나 병 고쳐주러 데려온 거 맞아? 그는 새파랗게 질린다. 목숨 내놓으러 온 거 아니냐고. 서만은 고목나무 뒤에 숨어 은밀히 녀석들의 동태를 살핀다. 그는 안전하다고 판단되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쉰다. 괜찮아.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라서 그래. 그래서 녀석들 반응이 좀 격한 거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는 석시에이가 더듬거리며 묻는다. 금지 구역? 서만이 경계하며 주의를 준다. 쉿, 목소리 낮춰. 두 사람이 덤불 뒤에 숨어 속삭인다. 밖에 몇 명이나 있는지 보여?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방향을 짚는다. 11시 방향에 최소 2명, 12시 방향. 1시 방향에도 있는 것 같아. 서만이 인심 쓰듯 칭찬 한마디를 건넨다. 오, 시력 좋네. 그제야 그가 우쭐해하며 말한다. 장난해? 나 배그 랭커야. 그가 약 올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호호호. 아, 맞다. 당신은 맨날 만년 2인자였지. 옥상 위에 서 있던 가본 선생이 큰 소리로 외친다. 침입자들. 그녀가 망원경 너머로 비웃는다. 도간에 든 쥐다. 당장 항복해라.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총을 든 무리가 수신호를 보낸다. 타깃 발견. 즉시 포획해. 석씨 A는 그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기겁한다. 이쪽으로 온다. 총도 있잖아. 우리 도망가면 안 돼? 서만은 그의 겁쟁이 같은 태도에 혀를 찬다. 널 어디다 써먹냐. 옥상에 저격수까지 있는데 담을 넘는 건 우리 여기 있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꼴이지. 너 뭐 하려고? 그가 놀라 쳐다보자. 석씨 A가 입고 있던 흰옷을 벗어 백기로 만든다. 이럴 땐 목숨 보전이 최우선이지. 서만조차 기가 차다는 듯 이마를 짚는다. 이내 그는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춘다. 그럴 필요 없어. 저딴 놈들쯤이야. 단숨에 달려나가. 단 3초면 싹 다 정리해주지. 채 옷을 다 벗지도 못한 석씨 A를 뒤로 한 채. 반대편의 녀석들은 이미 조준을 마치고 장전과 함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이다. 찰나의 3초. 1. 서만이 총을 빼앗는다. 2. 다른 놈의 강냉이를 털어버린다. 그가 날아올라 발차기를 날리려 한다. 4. 녀석이 당황하기도 전에 정통으로 발차기를 먹인다. 3. 그를 10여 미터 밖으로 걷어차 날려버린다. 주변엔 그를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다. 위에 있던 가본 선생이 여전히 명령을 내린다. B팀 공격. 녀석들이 즉시 복명한다. 라저. 그리고는 일제히 서만을 향해 총구를 겨눈다. 무심코 시선을 돌린다. 번개처럼 모든 총알을 요리조리 피한다. 고작 이따위로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는 총알의 속도를 도발하듯 계속해서 질주한다. 번쩍이는 섬광의 한 녀석이 경악한다. 녀석과 동료들이 앞만 뚫어지게 주시한다. 사람이 어디지? 순식간에 그가 녀석들의 등 뒤에 선다. 헬로. 그가 앞에 두 녀석을 노려보며 씩 웃는다. 숲을 뒤에 숨은 석씨 A는 오들오들 떨며 그들을 지켜본다. 녀석들이 다급히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쪽이다. 쏴버려. 저놈 쳐. 그는 나무통 뒤로 몸을 숨기며 간청한다. 오발탄 날아오면 안 되는데. 게임 속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두려움에 배그는 떤다. 질리도록 이건 했지만 실전이잖아. 그가 고개를 빼꼼 내밀며 속으로 생각한다. 총소리가 왜 멈췄지? 눈앞에 서만이 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식은 죽 먹기네. 그의 발미대는 흠씬 두들겨 맞은 놈들이 널브러져 있다. 석씨 A가 입을 떡 벌리고 감탄한다. 엄청나. 혼자서 저놈들을 다 처리했어. 문득 무언가를 깨닫는다. 잠깐만, 아까 옥상에 저격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담을 넘는 건 우리 여기 있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꼴이라며. 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총알처럼 튀어나가며 소리친다. 조심해. 옥상. 서만이 멍하니 서 있다. 그는 방금 뭔가를 본 듯 미간을 찌푸린다. 탕. 날아온 총알에 그의 몸이 뒤로 넘어간다. 석씨 A가 기겁하며 서만을 구하러 달려간다. 그는 정신을 잃은 듯하다. 석씨 A가 울부짖든 말든 이 자식아. 죽지 마. 저격수가 자신만만하게 보고한다. 타깃 명중. 가본 선생이 의심스러워한다. 망원경으로 다시 확인해본다. 내가 보지. 그녀는 상대를 너무도 잘 알기에 저격수를 윽박지른다. 이 멍청아. 그 녀석이 그렇게 당할 리가 없잖아. 타깃 재확인해. 저격수가 다시 스코프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다. 타깃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몇 초 전 석씨 A가 옥상의 저격수를 조심하라 외쳤을 때 그는 이미 총알의 궤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차. 그리고 몸을 뒤로 젖혀 총알이 몸을 스치게 한 것이다. 그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넘어지는 김에 진짜 맞는 것처럼 연기한 것이다. 그는 진짜 배우라도 된 것처럼 쓰러진 척한다. 바닥에 누운 채 픽 웃는다. 다시 현재 저격수는 더 이상 그를 찾을 수 없다. 타깃이 사라졌습니다. 가본 선생이 다급히 외친다. 그럼 당장 찾아내. 그가 허둥지둥 대답한다. 넷, 알겠습니다. 총구가 지붕 위를 맴돈다. 지상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제길,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분명 맞췄는데. 불쑥, 서만이 총구 아래에 나타난다. 그가 소리친다. 찾았습니다. 그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그 환하게 웃는 얼굴 뒤로 그의 손에는 이미 수류탄이 들려 있다. 그가 능글맞게 웃는다. 헤헤. 단숨에 수류탄을 허공으로 던져 올린다. 작은 선물이다.
그는 발로 수류탄을 걷어찬다. 수류탄이 가본 선생을 향해 날아간다. 별거 아니군. 그녀가 흠칫 놀라며 명령한다. 쏴. 빨리. 저격수가 대답한다. 넷. 그가 초음 속으로 날아가는 총알을 발사한다. 수류탄과 총알이 공중에서 충돌한다. 쾅.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 그 충격에 가본 선생과 저격수가 뒤로 밀려난다. 서만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통쾌한 듯 웃는다. 헤헤. 위쪽엔 하얀 연기와 뒤섞인 기침 소리만 남았다. 콜록, 콜록. 제길. 최루탄이잖아. 그의 눈빛에 즐거움이 스친다. 그의 머리 위로 무언가가 뛰어내린다. 제법이군. 살기등등한 가본 선생이 뛰어내린다. 그녀의 손에 번개가 휘감긴다. 잡았다. 서만. 그가 도발한다. 새로운 기술 좀 꺼내보시지. 그녀가 분노하며 이를 간다. 이번엔 양 주먹을 부딪히며 필살기를 날린다. 이거나 한번 받아봐라. 번개 장갑. 그녀의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선다. 그녀의 강력한 힘이 서만을 향해 곧장 날아간다. 그는 기죽지 않고 그 기술에 반격한다. 아. 그가 바닥에 손을 짚자 번개 줄기들이 차례로 뿜어져 나간다. 그는 투지가 불타오르는 미소를 짓는다. 초음 속의 스피드로 공중제비를 돌며 번개 장갑의 공격을 전부 피한다. 서만이 돌진한다. 하하. 역시 제가 더 빠르죠. 가본 선생이 분통을 터뜨리며 이를 간다. 이 망할 꼬맹이가. 그녀 역시 돌진한다. 감히 정면으로 덤벼?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하기 직전 그녀가 강력한 빗줄기를 쏘아낸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어느새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올라 있다. 에잇. 그는 뛰어내리며 모든 힘을 발끝에 모은다. 가본 선생이 번개 장갑으로 그 공격을 받아친다. 그녀가 유쾌하게 칭찬한다. 꼬맹이. 스피드가 더 늘었네. 그가 겸손하게 대답한다. 아직 가본 선생에 비하면 한참 멀었죠. 그 모습을 쭉 지켜보던 석시에이가 중얼거린다. 이게 싸우는 거야? 서만이 석시에이 앞을 막아선다. 어때요? 무승부로 치죠. 가본 선생? 가본 선생? 그는 어리둥절하여 따라 말한다. 선생? 가본 선생이 눈 깜짝할 새 태도를 바꾸며 달려든다. 금지 구역 침입자 녀석아.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그녀가 서만을 피를 토할 정도로 꽉 껴안는다. 뜨거운 포옹 한번 하자꾸나. 그가 흰자위를 보이며 고통스럽게 외친다. 놔주세요. 석시에이는 찌그러지도록 안긴 서만을 보며 얼굴이 파래진다. 저 사람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그녀가 그제야 깨닫는다. 그녀가 서만을 밀어내고 호탕하게 웃는다. 무승부라니 영 분하긴 하네. 다음번엔 기필코 이 금지 구역 침입자를 잡아내고 말 테다. 그녀가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들도 그만 죽은 척하고 일어나. 석시에이는 제대로 한 방 먹은 듯한 기분이다. 당신들, 잠깐만요. 그러니까 방금 일어난 게 다 가짜였다고요? 가본 선생이 정색하며 대답한다. 당연히 아니지. 서만이 덧붙인다. 여긴 삼엄하게 경비되는 영야도의 금지 구역이야. 폭동 진압용 마취총이긴 해도. 장거리 저격총은 실탄을 쓰는 바렛 M95라고. 가본 선생이 신나서 맞장구 친다. 얍. 석시에이 혼자만 뒤늦게 반응한다. 그럼 아까 진짜로 죽을 뻔했단 소리잖아. 그녀가 그를 똑바로 가리킨다. 정답. 근데 서만, 이 녀석은 누구야? 서만이 빙빙 돌려 말한다.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뿐이라고요. 그가 몸을 숙여 작게 속삭인다. 가본 선생의 귓가에 쑥덕거린다. 혼자 남겨진 석시에이는 불만이 가득하다. 그는 속으로 온갖 공식을 그려본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가본 선생이 빵 터져서 웃는다. 아하, 그런 거였어. 오호호. 그녀는 열의에 차서 제자를 받아들이려 한다. 내가 꼬맹아. 영야도에 와서 진짜 영능자가 되고 싶은 거냐? 내가 아주 제대로 가르쳐주마. 그는 얼떨떨하다.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은 의학부 복도로 들어선다. 검사실로 이어지는 길이다. 석시에이와 가부는 마치 오래된 사제지간처럼 웃으며 대화한다. 저한테 진짜 초능력자가 기회가 있는 건가요? 그럼 검사 결과를 보자꾸나. 가본 선생님 초능력은 번개인가요? 완전 멋있어요. 하하, 내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가 궁금해하며 묻는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초능력도 있나요? 가본이 대답한다. 그건 어떤 방면인지에 따라 다르지. 그는 멍한 표정으로 눈앞의 물건을 본다. 벌써 도착했어요? 아직 다 못 물어봤는데. 서만이 화를 낸다. 발을 들어 그의 등을 걷어찬다. 웬 질문이 그렇게 많아.
얼른 가서 검사나 받아. 으아.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튕겨 날아간다. 서만은 그를 남겨둔 채 문을 쾅 닫아버린다. 아직 무슨 검사 받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 동네는 어째 계속 좀 이상하단 말이지. 실험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은 석시에이. 사람이라곤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크게 소리친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검사 받으러 왔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동그란 구체가 나타난다. 누워. 깜짝 놀란 그가 뒤로 펄쩍 뛴다. 으아, 이게 뭐야?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는 감탄한다. 오, 완전 최첨단이잖아. 그는 엑스레이 기계 위에 앉는다. 그냥 눕기만 하면 돼? 사진 찍는 건가? 구체가 알림을 낸다. 기록 없음. 당신은 영야도의 학생이 아닙니다. 그가 쭈뼛거리며 대답한다. 그게 아니라 서만이 데려왔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길. 석시에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구체가 명령한다. 새 프로필 생성. 스캔을 시작합니다. 구체가 그의 신체 정보를 차례대로 스캔한다. 오, 대동맥 파열. 하지만 생명 징후는 정상. 심장 부근에서 정체불명의 에너지 발견. 영능 불명확. 생명 징후라는 말에 그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킨다. 구체가 명령한다. 움직이지 마. 영능 분석을 진행합니다. 모니터 뒤에 천진이 계속해서 클릭을 누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전부 분석 실패. 오류. 재부팅. 재분석. 실패. 환자의 영능을 스캔할 수 없습니다. 돌연 주변이 고요해지자 그가 묻는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지? 천진이 내려올 준비를 한다. 망가진 내 심장을 아주 강력한 영능이 감싸고 있어서 죽음을 막고 있어. 그런데 내 영능 수치는 가짜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천진이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그에게 캐묻는다. 너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그는 당황한다. 헉, 뭐야? 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발소리 하나 없이. 그는 의심스러운 듯 다시 묻는다. 잠깐만, 당신 사람 맞아요? 천진이 험악한 얼굴로 그를 쏘아본다. 그녀가 구체를 통해 자신을 소개한다. 의학부 부장, 천진. 그는 자신의 결과 앞에서 벌벌 떤다. 부장이면 의사 선생님인가요? 죄송한데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